우리 모두가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사이, 지구 반대편도 아닌 바로 옆 나라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게 흔들리면서 혹시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거대한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였던 중국이 지금은 마치 거센 피바람이라도 맞은 듯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죠. 과연 이 차가운 피바람이 우리 한반도까지 불어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될까요? 추상적인 경제 뉴스 속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돈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비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중국 경제, 한때는 무한한 성장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죠.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고층 빌딩 수,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생산력, 그리고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 찬란했던 거인의 모습에 하나둘씩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위기의 징후들은 심상치 않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죠. 과연 어떤 징후들이 중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한때는 투기 열풍으로 뜨거웠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부도 위기에 처해 있죠.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것은 수많은 미완성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화려한 도시 스카이라인 뒤편에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버린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지만 입주할 날만 기다리던 보금자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 버린 셈이죠. 젊은 세대의 좌절감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등하고 있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한때는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청춘들이 이제는 희망을 잃은 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들의 길고 긴 줄은 단순히 통계 숫자를 넘어 중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소비 시장의 위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갑을 닫아버린 사람들로 인해 활기 넘치던 쇼핑가는 한산해졌고 공장들은 주문 감소로 인해 생산 라인을 멈추거나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의 소비자들이 이제는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을 넘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엔진 중 하나였던 내수 시장 자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붕괴, 청년 실업률의 폭등,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위축은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중국 경제의 견고함에 균열이 생겼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징후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균열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구조적인 병폐들이 숨어 있죠. 과연 무엇이 이 거인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국 경제 위기의 진짜 뿌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을 넘어 그 아래 깊이 자리 잡은 병의 근원을 찾아 떠나볼까요? 중국 경제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질 겁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의존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성장 엔진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지방정부들은 토지 사용권을 팔아 막대한 재원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도로를 깔고 공장을 짓고 도시를 확장했죠. 시민들 역시 부동산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아파트 구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중국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신화가 무너지면서 부동산은 이제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설사들은 파산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버렸죠. 이 부동산 거품 붕괴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지방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들은 토지 판매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인프라를 건설해 왔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토지 판매는 급감했고 그 결과 재정 수입이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방역 비용 지출까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들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는 것처럼 이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병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은 중국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대립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는 등 디커플링 혹은 드리스킹 전략을 노골적으로 펼치며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 제조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철수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서 중국은 거대한 생산 라인이 멈춰서고 항만의 컨테이너가 쌓여가는 씁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